밍글라바 언어평등 미얀마어 첫걸음 강의를 맡은 장준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얀마를 공부한 지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주로 미얀마의 그 사회,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기업체 연수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미얀마어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미얀마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주로 미얀마에서 많이 쓰이는 용법들이 있겠죠. 그러한 회화 내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얀마어 문법 체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시중에는 미얀마어 강의도 있고 책도 있지만 문법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법을 상당히 아주 중요시 여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먼저 준비 학습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그 박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자를 쓰게 되면 그 문자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가 있어요. 그 발음 기호가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IPA라고 해서 국제 음성 기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국제 음성 기호에 미얀마어는 보통 포함되지를 않고, 미얀마 정부에서도 미얀마어를 국제 음성 기호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이름을 아니면 미얀마어의 표현을 영어의 발음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IPA, 그러니까 국제 음성 기호의 원칙을 따르지만 그 국제 음성 기호가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기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로마자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발음이 있었죠. 그러한 영어 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저만의 미얀마어 발음의 한글 표기법을 만들었고, 이것은 어느 정도 거의 현지어 발음에 가깝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쓰인 모든 미얀마의 그 현지어 발음 원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에 따라서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하실 것들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발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학교에서 배웠을 때 K, 그러니까 크 발음으로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미얀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 소리가 무성음 또는 된소리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크 발음이 아니고 쌍기역 발음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발음 기호에서 K라고 써놓은 것은 쌍기역, 그 다음에 키읔에 해당하는 발음은 HK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잘 알아두시고, S도 마찬가지로 쌍시업 발음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시업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HS 발음, 그 다음에 이 쌍디귿 발음은 T로 쓰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티읕 발음은 HT 발음이에요. 그 밑에는 쌍비읍은 P 발음, P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미얀마어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발음이 있는데, 이것을 보통 쓰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Y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웅산 수찌라는 발음이 있어요. 근데 아웅산 수찌의 마지막 수찌가 KYI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얀마어를 모르게 되면 끼로 발음할 수가 있겠죠. KYI니까 끼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쌍지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읒 발음 같은 경우에는 JY, 우리는 그러니까
JY 같은 경우는 교 발음으로 들어가게 됐죠. GYO 같은 경우에 교 발음이 되겠지만 미얀마에는 그 요, 유 이런 발음이 없어요. 그런 발음이 없는 대신에 이것을 지읒 발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읓 발음은 CH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옷 가운데에서 위에 얘랑 HS랑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S 발음, 영어에 SH 발음이 있었죠. 쉬 할 때 하는 발음. 그 발음은 이렇게 그냥 시옷으로 쓰고 미얀마어로도 표현할 때 이 국제음성기호 길쭉하게 된 S를 쓰지 않고 SH 발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에만 있는 또 똑같은 발음이 또 다른 그 특이한 발음이 TH 발음이 있는데 요거는 HT랑 구별하셔야 될 거예요. HT는 그냥 티읕 발음이에요. 티읕 발음이지만 이 TH 발음은 혀를 입속에 끼웁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으로 치면 이런 형태가 T 발음, 이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DH 발음은 쌍디귿 발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쌍디귿이 아니고 그냥 디귿이에요. 얘는 다른 데에 거의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자음의 원칙을 여러분들 보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음을 보시게 되면 모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의 모음은 5개가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지만 미얀마어는 기본적으로 모음이 7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7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어는 빼고 이, 우, 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와 얘의 구별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에 발음이 나고 이 3자를 뒤집어 놓은 숫자 같은 경우는 발음 같은 경우에는 에 이렇게 됩니다. 혀가 조금 더 입이 조금 더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자를 거꾸로 해놓은 형태는 어와 오 사이의 중간 발음이에요. 실제로는 어와 오의 중간 발음인데 어떤 때에는 어로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로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쩌노도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쩌저라고 트민저라고 하기도 하지만 트민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이 2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미얀마 사람들이 발음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지역마다 그다음에 출신마다 약간 이 발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N으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이 받침이 니은이나 이응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곤이라는 도시 지명이 있었죠. 양공이 있죠. 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양곤이니까 니은으로 끝나거나 네, 실제로는 그 현지 발음을 들어보게 되면 양곤이 아니고 양공으로 들립니다. 실제로는 들어보면 양공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N으로 끝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보시게 되면 아래에 보시게 되면 물음표처럼 되어 있는데 물음표가 아니에요. 얘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국제음성기호에 있는데 성문 폐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글로털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라오다가 성대에 소리가 막혀서 나는 겁니다. 소리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확히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아우, 오 뭐 이렇게 되는 소리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와 합쳐지게 되면 발음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원래 발음이 에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합쳐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발음은 아잖아요. 아에다가 글로털 스탑 성문 폐쇄음이 붙으니까 또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것들은 다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이 발음은 유가 들어가 있지만 발음이 되어서 이 발음이 아니고 발음이 나옵니다. 또는 웃 또는 욱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 윷으로 발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독학을 하시겠죠? 그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요 지금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미얀마를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얀마의 쓰기 원칙을 한번 볼까요? 쓰기 원칙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얀마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원입니다. 원 동그랗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항상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쓰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쓴다라는 거죠. 우리 한글 쓰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쓰십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형처럼 쓰시면 안 돼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미얀마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글자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얀마어 발음으로는 와 발음이에요. 와 발음이 나는데 이게 약간 그 통통하다, 뭐 뚱뚱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왜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글자를 동그랗게 쓰느냐라고 현지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인생을 원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농담 비슷한 그런 어조를 섞어서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미얀마 사람들의 미얀마 사람들이 쓰는 문자만 보더라도 이 미얀마 사람들의 아주 그 성격을 대충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조 표기가 있어요. 미얀마어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크게 3개의 성조 또는 4개의 성조로 분류가 됩니다. 그 가운데 일성조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성조는 문자의 아래에다가 문자가 끝나는 지점의 아랫부분에다가 성조를 이렇게 일성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자 같은 경우에 쓰시고 난 다음에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항상 문자가 끝나는 지점의 아래에 성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삼성이에요. 자, 이 삼성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요. 쓰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 문자가 끝나는 지점 오른쪽에 붙이는데 얘가 자음이에요. 얘가 자음이고 그 다음 위아래에 되어 있는 것들이 모음인데 얘네들이 모음이에요. 모음인데 자음의 그 부분이 자음을 이탈하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가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자음이 있으면 자음의 윗부분에 모음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눴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게끔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음도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가운데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 붙이는 것이 이 자음 모음 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더 있어요. 상하문자 표기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얘가 자음이에요. 얘가 자음이면 상하가 모음인데 두 개가 합쳐져서 모음이 되는데 이 모음은 나눴을 때 자음의 오른쪽 부분 돼 있죠? 자음의 오른쪽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위아래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조는 마찬가지로 문자가 끝나는 바로 자음 문자가 끝나는 바로 아래 지점에다가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그러니까 모음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적혀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붙는 경우도 있고 아래에 붙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왼쪽 오른쪽 자음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붙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자음이에요. 얘가 자음이고 왼쪽 오른쪽 이 자체가 하나를 합쳐서 모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돼도 하나의 앞에 얘가 모음이 되는 거예요. 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도 뒤가 모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는데 자,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모음이 될 때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순서대로는 이러한 순서대로 쓰는 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나중에 미얀마를 되게 잘 하시거나 머릿속에 미얀마가 수술 나올 때 그때 쓰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아주 정석대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순서는 자음 플러스 모음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고 자음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모음을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얘가 1번, 2번, 3번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음을 먼저 쓰겠죠. 그 다음에 모음을 쓰고 마지막에 성조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조가 나와요. 미얀마어 성조가 있는데 이 대륙부 동남아의 언어 가운데에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 빼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이 대륙부 동남아에 있는 언어들은 모두 다 성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원래 미얀마어는 시노티베탄이라고 해서 중국 티베터계의 하위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로는 인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죠? 미얀마어 문자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동글동글한 문자는 인도 영향을 받았지만 그 언어의 혈통, 언어의 핏줄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국이나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 개의 성조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성조가 있는데 이 평성조는 보통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주얼 톤인데 처음과 끝이 같은 소리입니다. 아를 하게 되면 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기는 요 미얀마어 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얀마 표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오른쪽 보시면 아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 외국인 선생님께서 현지인 선생님이 이 전체를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 녹음된 자료를 많이 들어보시면 성조를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성조가 있습니다. 고성조는 하이톤인데 얘는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갔다가 끝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얘는 높은 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발음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강조, 일성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급격히 높은 음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 되고 문자에다가 앞에 미얀마 쓰기 보셨지만 성조 표시, 일성조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조 표시는 문자에다가 옆에 땡땡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삼성조 표시고 어떤 문자는 이러한 삼성조 표시가 없이 삼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뒤에 가서 같이 또 배우도록 하시죠. 자, 성조 연습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성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폴링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성조는 이분톤 쭉 처음부터 끝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삼성조는 높은 데서 시작해서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글로털 스탑 성문 폐쇄음이 있는데 이 폐쇄음을 가지고 성조에 넣기도 하는 언어학자들이 있고 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은 아직까지 이걸 명확하게 나눠진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조에는 보통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소리가 나지는 않잖아요. 무성음이잖아요. 소리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성조를 따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소리가 올라오다가 여기 성대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돼 있고 글로털 스탑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물음표에 밑에 이 점이 없는 거예요. 물음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잉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니은 또는 이응 이런 형태로 끝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미얀마어는 기본적인 모음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런 소리는 없어요. 모음 음절 값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들리는 바를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들리는 대로 제가 소리를 이렇게 입혀놓은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성문 폐쇄음이나 비음, 이것을 비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음, 코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비음은 음절값 자체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학습을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